100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세무사랑이고요. 부동산 임대업과 전자제품의 도소매 그리고 제조를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 기초정보관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로 1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년치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수령하였답니다. 계정과 목적 등록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이런 내용들은 쉬운 내용이죠. 자, 계정과 목적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코드가 274죠. 네, 바로 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거, 네, 선수 임대료, 성격은 일반, 대체주에는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그쵸?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선수 임대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성격은 일반 2번이고 대체주에다가 그쵸? 1번 누르고 그 다음에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이렇게 적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가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도 어차피 읽어보시면 거래처 등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등록하시면 돼요. 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쌤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은행이니까 네, 금융기관 가셔가지고 네, 98004 그쵸? 그 다음에 은행 이름은 네, 신한은행이죠. 그리고 예금은 정기적금 3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413 그쵸? 다시 920 그 다음에 다시 769077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개설은행 지점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한은행 이렇게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마곡점이라고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개설일은 2021년도 11월 10일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예수시 빠져나오시면 2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령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도 쉬운 내용입니다. 네, 거래처별 초기월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는 바드럼이 있으니까 바드럼에 가셔가지고요. 자, 하늘정밀 일렉코리아 이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 금액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정밀은 13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렉코리아는 1170만원.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급보험도 자, 프로테크 1450만원이죠. 근데 거래처 한계가 없네요. 네, 부흥기업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F2 누르고 부흥기업 조회한 다음에 13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일반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날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 5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자,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금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비 준 거니까요, 교육훈련비에다가 일단 먼저 비용 발생 차변 공장이니까 500번대 이렇게 분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떼는 것들은 전부 다 대변에 그렇죠, 예수금. 자, 이런 건 쉽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4일이죠. 네, 7월 4일로 놓으시면 되고, 차변에 교육 훈련비를 먼저 분기하세요. 그쵸? 자, 500번대 얼마?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세금 뗀 거는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줘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16,500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나머지 483,500원이 나갑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7월 11일 날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3개월분 보험료 3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험료 준 거니까 어차피 차변에 보험료 공장 거죠? 왜냐면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는요, 공장에 있는 창고니까 공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번대 비용으로 가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나간다. 자,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빠르게 미워할게요. 자, 7월 11일 날 차변에 보험료 몇 번대, 공장 거 500번대 얼마? 네, 300만원 분기하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한국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1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배당금은 당일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네요. 그쵸? 그쵸? 들어오면 차변. 그럼 대변은 뭐죠?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7월 25일로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들어오죠. 자, 얼마 들어온다? 150만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8월 16일 날 영업팀에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얼마를 썼죠? 33만원. 그럼 거래처하고 이제 식사했으니까 접대한 거죠. 네,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장사가 아니죠. 대신에 이 카드는 반드시 거래처를 카드로 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카드? 신한카드로 반드시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8월 16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날 차변에 접대비 몇 번대? 네, 800번대죠. 자, 매출 거래처하고 누가 이제 식사를 한 거죠? 영업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 네, 33만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카드니까 미지급금, 돈은 이제 외상이죠. 카드는. 카드의 이름은 신한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8월 25일 날 직원 김성실 씨에 대한 8월분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내역을 제외한 차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자, 김성실 씨가 일단 여기 보시면 생산부죠.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로 이제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되고, 자, 이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뭘로? 임금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장은 임금 기억나시죠? 얼마? 190만원. 그리고 대변에 공제 내역들은 전부 다 예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임금으로 분기하면 되고, 얘들은 이제 예수금으로 분기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요 차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는 차변의 임금, 대변의 예수금,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8월 25일 날 바로 분기할게요. 자, 차변의 임금이고요. 공장의 월급이니까 500번대 얼마? 19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대변의 예수금 얼마?
174,250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경을 한 거죠? 네, 여기에서 본 거죠? 여기에서. 공제총액, 그쵸? 4대 보험하고 세금하고. 그럼 나머지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172만 5,750원. 자, 다음 6번입니다. 9월 17일 날에 유기견 보호단체에다가 기부금 25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보통예금 하면 되겠죠. 예,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8월 며칠 날에 8월이 아니죠. 9월이죠. 네. 9월 17일 날에 차변의 기부금. 자, 얼마입니까? 2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를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예금이 나간다. 얼마? 250으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연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매매시험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날 해피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동그라미 다음과 같이 전자상간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과세죠. 자, 품목은 전자부품을 600에 60만원치를 팔았고요. 자, 보니까 문제에서는 대금 조건 없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일로 가겠습니다. 매매시험표 띄우시고요. 9월 3일 날에 보여드릴게요. 유형 선택은 매출의 세관계한서니까 과세 11번이고요.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전자부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600에 60만 넣을 것이고, 코드는 거래처 누구? 네, 우리 회사가 세무사랑이죠. 상대방은 해피상사. 그리고 전자를 체크해야 되겠죠.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판매한 거 맞고요. 부가세 예수금이고 차변에 돈 받는 분계하면 되는데 절반은 현금, 절반은 외상.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현금은 330 들어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외상매출금 거래처 달려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우리가 뭐 입력을 할 건 없지만 그쵸? 확인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무역의 제품을 550 부가세 포함이죠. 자, 판매 동그라미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카드에 체크. 그러면 매출의 카드 과세이죠. 자, 9월 25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매출의 카드 과세니까 몇 번입니까? 네, 매출의 카드 과세 17번이죠. 자, 무엇을 팔았죠? 아, 또 제품이다, 그쵸?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이니까 어떻게 한다? 550을 적어요. 자, 제품을 팔고 550 적으니까 500에 50 잘라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네, 조합무역으로 놓으시면 되고. 자, 이때 엔터를 치니까 커서가 일로 오죠. 자, F2 누르고 신용카드, 비카드로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카드로 가도 괜찮아요. 그쵸? 카드로 가니까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 다 잘 돼 있죠. 그리고 비카드. 분계가 잘 돼 있다. 그쵸? 잘 돼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외상으로 갔습니다. 자, 이거 외상으로 가도 괜찮아요. 외상으로 가니까 어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비카드 잘 돼 있죠? 이렇게도 괜찮아요. 쌤, 저는요 혼합으로 가가지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있길래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분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조합무역이 아니라 카드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비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건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셋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그쵸? 네, 카드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분계가 잘 돼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혼합으로 가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공장의 시설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에스컴으로부터 전자세원기안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총액은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체크하시고요. 당일에 5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줬으며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외상이죠, 한마디로. 네, 돈 안 준 거예요. 단 설비장치 계정 과목을 사용하되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그럼 얘는 설비장치로 분개하셔야 돼요. 그쵸? 자, 아무튼 우리가 돈을 쓴 거니까 매입이죠. 자, 매입에 세원기안서니까 매입의 과세. 부가세 포함이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500에 50 잘라야 되고 나중에 분개할 때는 설비장치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먼저 매입에 어디죠? 예, 세원기안서를 받았으니까 과세죠. 51번. 품목은 CCTV.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자, 다만 이제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500에 50 해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누구? 에스콤.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혼합으로 갈까요? 예, 혼합으로 가면 되겠죠? 자, 차면에 우리가 구입한 것이 원재료가 아닙니다. 설비장치죠. 그래서 설비장치 시킨 대로 그렇죠.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대면에 돈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50을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이 나가는 거고요. 너무 빨랐다. 잠시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뭐다?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액을 주기로 했다.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외상이에요. 근데 장사는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죠. 10월 20일 날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별도죠. 수입 동그라미. 야, 드디어 수입 나왔다, 그쵸? 자, 수입 전자세원기안서를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체크 발급받았으며 부가세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우리 수입 세원기안서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쌤이 첫점을 하고 있죠. 거래처는 무조건 세관이다. 그쵸? 네, 세관에서 이제 세원기안서를 끊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가세 분개만 한다. 자, 그러면 수입도 매입이니까 매입의 수입 세원기안서니까 매입의 수입으로 가야 되겠죠. 자, 10월 20일 날에 매입의 수입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 네, 55번이죠. 자, 품목은 원재료이고요. 자, 얼마만큼 수입을 했습니까? 방금 1,000만원이었죠? 그럼 1,000만원에 1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누구이다? 인천 세관이었죠. 그래서 세관을 무조건 달아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세관이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가세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그쵸? 저기 뒤에다가 전자에 체크하고 분계를 현금으로 이렇게 찔러주시면은 우리 전산이 알아서 대변에 현금 나가고 100만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날 리스로부터, 회사 이름이 리스다, 그쵸? 리스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업무용 수용차를 리스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는 운용 리스이며, 운용 리스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탈이에요. 그쵸? 돈 주고 빌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리스 계약일은 21년도 11월 30일인데 계약 기간은 5년 약정이고 월 리스료는 80만원 되겠습니다. 리스로부터 1회차 임차료에 대한 전자 계산서.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전자 세금 계산서예요, 전자 계산서예요? 전자 계산서죠.
그쵸? 그럼 이거는 매입의 면세예요. 자, 이 문제 별표. 여러분들은 승용차만 나오면 계속 불공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을 따지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불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이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죠. 계산서는 면세예요.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품목은 불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왜 불공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계산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쵸? 승용차를 리스하는 거는 면세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세로서 여러분들이 유형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금은 2월. 2월이 뭐죠? 네, 다음 달. 그쵸? 다음 달 초에 주기로 했다. 결국 외상이지, 그쵸? 네. 자, 그러면 매입의 계산서니까 면세로 가겠습니다. 자, 11월 며칠 날? 네, 30일 날. 네, 유형 선택은 매입의 면세 53분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리스 또는 임차료, 금액은 80만원, 회사 이름도 리스죠. 네, 리스.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분계는 네,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는 임차료가 되겠죠. 우리가 매월마다 이렇게 월세 형식으로 주는 것들은요, 거진 다 네, 임차료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영업부가 쓰는 거니까 800번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다음 달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날 해외 거래처인 베스트 인터내셔널의 제품 1000개, 개당 200달러. 여러분, 이거 200원이 아니고요. 200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달러에다가 곱하기 뭐다? 그날의 환율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200달러만큼을 직수출하고, 자, 직수출 동그라미.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선적일의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에다가 13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은 2, 3은 6. 예, 26만 나오겠죠. 한 개당 26만원짜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00개에서 26만원이니까 네, 2억 6천만원만큼을 직수출한 거죠. 자, 12월 12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의 수출 몇 번? 네, 16번이고요. 품목은 제품. 그쵸? 수량 1000개, 단가는 26만원 적으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2억 6천 만들어 주고요. 자, 거래처 이름은 베스트 인터내셔널. 그쵸? 그리고 영수일 구분에 F2 누르고 직수출이니까 네,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네, 어떻게 할까요? 외상이죠. 네, 2번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유출금, 분계는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매입 매출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날 영업보고서에서 소모품 비용 처리했고요. 55만원만큼을 마트에서 구매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를 제조원가의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입을 하고 카드를 받아왔으니까, 그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며칠로? 네, 8월 19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영업부에서 쓰는 건데 이거를 공장에서 이제 쓰는 걸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9일 날에 자, 보세요. 매입의 카드과세 소모품 50에 5만원 마트 잘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분계가 이상하죠. 이게 소모품비가 500번대가 아니라 몇 번대이다?
네, 800번대로 고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비로 고쳐주시면은 이상으로 1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날에 한성공업에 대한 외상물 출금 2,500만원만큼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했으나 1,500만원만큼은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만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얘는 일반전표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전표에서 자 11월 19일 날에 자 어떤 분기가 있습니까? 네, 입금에 외상물 출금해서 이렇게 외상값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분계를 해놓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일부는 뭐다? 어음이고 일부가 현금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외상물 출금을 일단 이상 없으니까 대변에 외상물 출금 이렇게 구분을 대변으로 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뭐다? 어음 들어오죠? 그럼 걔는 뭘로? 받을어음으로 이렇게 분계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성공업이 좋았겠죠. 근데 얘가 얼마나고요? 1,500이다 그 얘기죠. 그럼 얘가 1,500이고 나머지 1,000만원만큼이 현금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차변에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내용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자 수동과 자동을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자, 수동 분계는 일반전표에다가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12월 말일자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분계 5가지 기억나시죠? 시작,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셔야 돼요. 다시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 수동이죠? 네. 2번도 그래요. 수동이죠. 3번은 3번도 수동이죠. 지금까지 문제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결산해서 어렵게 또 이렇게 수동 결산이 3개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동 결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셋 다 일반전표에다가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산은 현재 영업부 건물에 대하여 우진화재에 지급한 화재보험료의 상세 내역입니다. 단, 보험료 지급액은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우리 회사가 영업부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낸 건데 이 보험료 낼 때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란 얘기는 800번대 비용으로 분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언제? 7월 1일 날에 납부했는데 만기는 내년 이제 6월 말까지죠. 그쵸? 그러면 자, 분계를 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 회사가 이 보험료를 600을 1년치를 다 내면서 그쵸? 차비는 뭘로? 전부 다 보험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비용으로 분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무슨 법? 비용처리법이죠, 한마디로.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비용으로 분계하던 뭐 자산으로 분계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일단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얼마입니까? 600만원에서 곱하기 12분의 자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에는 납부를 했으니까 이번 연도 단기에 속하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겠죠. 그래서 7, 8, 9, 10, 11, 12 6개월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거는 6개월치가 맞다는 얘기죠. 물론 12개월치를 냈지만 다음 연도 6월까지 그쵸?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거는 6개월이죠. 그러면은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6 하니까 300이 되겠죠. 그러면 300이 정확한 보험료예요. 그럼 비용을 300만 잡았어야 되는 건데 600을 잡았으니까 얼마를요?
여기에서 그렇죠. 300만 놔두고 나머지 300은 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대변에 12월 말일자로 보험료를 300만 원만큼을 빼는 분계를 하시고요. 즉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계를 하시고, 그럼 얘는 내년 거를 지금 내가 미리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분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12월 말일자 일반전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계하면 되죠?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미안한데 300만 원만큼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다. 얘는 빼자. 대신에 얘는 뭐다? 내년 걸 미리 냈으니까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분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요, 비용을 줄 때 비용으로 잡지만은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산 잡을 때는요, 이렇게 잡아요. 만약 7월 달에 현금을 주었다, 그쵸? 그럼 대변에 현금이 600이 나가요. 근데 얘가 원래는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보험료인데, 우리 회사가 성급 비용이라고 그냥 미리 이렇게 어떻게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2월 말 날에 어떻게 분계할까?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보험료를 줄 때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버렸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두 개를 같이 공부하세요.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분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다?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를 구하면 돼요. 그럼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는 여기 구했죠, 이미. 얼마? 300이니까. 그쵸? 자, 300만 원만큼은 당연히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취소하고 선급 비용으로 분계했지만, 얘는 보험료를 아예 잡지 않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말에 어떻게 분계해야 됩니까? 차변에다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300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연도 거 300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300을 빼야 되는 거죠. 야, 300은 단기의 보험료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험료로 분계했느냐 또는 뭐다 선급 비용으로 분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계 자체가 아예 틀리죠. 어때요? 틀리죠, 지금. 맞죠?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정답이지만 오른쪽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비용의 말 그대로 비용 처리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자산 처리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모품하고 소모품비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비용들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니까 꼭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이해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얘기가 많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 원만큼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그 현금 가부족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현금 가부족은 결산까지 파악 안 되면은 잡익이나 잡손실로 분계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봐봐요. 12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계했을까? 장부의 현금보다 실제의 현금 보유액이 3만 원만큼 많다는 얘기는 결국 금고가 실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분계했을까요? 12월 1일 날에 쌤이 얘기했죠. 금고에 돈이 많으면 차변의 현금, 금고에 돈이 적으면은 대변의 현금. 그럼 그 당시에 실제가 많았으니까 금고에 돈이 많았죠. 그럼 차변의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계하고 대변에 어떻게 분계했다?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분계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원인 모르니까 우리는 12월 말날에 어떻게 분개해야 되겠어요? 현금 가부족 없애버리면서, 그쵸? 대변은 누구 자리? 수익 자리. 수익 자리니까 잡 이거로 분개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12월 1일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12월 1일로 잠시 가시면 돼요. 어때요? 가니까는 분개가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분개되어 있죠. 그럼 이걸 차변에 없애버리고 대변에 잡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쌤은 여러분들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개를 했지만은, 그쵸? 이제 시험장에서는요 12월 1일 걸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12월 말일 날로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우선 현금 거부족 사라지죠. 여기 현금 과까지 쳐야 돼요. 과. 그쵸? 얼마? 3만원 사라지고 얘를 대변에 수익이니까 잡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기말의 외상매입금 계정에, 자, 외상매입금 여쭤볼게요. 이거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외상매입금은 즉 갚을 거예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갚을 거죠. 갚을 거. 그럼 갚을 거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 계정에 미국 로즈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이게 330만 원만큼이 있답니다. 이게 달러로 따지면은 몇 달러? 3,000달러죠. 그러면 자, 여기 적어볼게요.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다? 네, 330만 원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330만 원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죠? 근데 기말의 평가해 보니까, 자, 이게 몇 달러? 네, 3,000달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기말 되면은 이 외상매입금은 뭐 한다고 했죠? 평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기준 환율이 1,200원이야. 그러면 곱하기 1,200 해야 되겠죠. 하니까 얼마가 되었다? 3은 3, 3이 6, 360만 원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나는 미국에 있는 로저사한테 330만 원 줘야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360을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채가 어때요? 갚아야 할 부채가 30만 원만큼 증가했죠. 그럼 지금 이제 기분이 좀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싸해요? 싸죠. 왜? 돈이 30이 더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쌤이 기본 강의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자산의, 그쵸?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수익을 의미하는 거지만 거꾸로 자산이, 즉 내 거가 감소하고 부채, 빚만 늘어나면은 정말 이거 살 수가 없죠. 이게 쌤이 뭐라고 했다?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빚이 늘어났으니까,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이 비용을 차변에다가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만큼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증가는 곧 뭐다? 비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30만 원, 그만큼을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로 분개를 하시고요. 네, 얼마? 30만 원 빚이 늘어났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그쵸? 네, 30만 원. 자, 이거는 로즈사니까요. 영어로 R 치세요. R 치면은 로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항상 거래처를 한자만 치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결산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자동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쌤이 늘 얘기 드리지만 기본 강의 때 쌤이 여러분께 적어드렸던 이 내용 있죠. 자, 이 내용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죠? 네,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 지급액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오로지 현금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쌤이 현금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온 돈, 유입, 그 다음에 유출 또는 잔액, 올리 현금에 대해서만 물어보면은 무조건 현금 출납장 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장부관리에 현금 출납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1월부터 6월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서는 현금을 지급한 금액,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준 거, 그쵸? 돈을 준 게 얼마이냐, 그 총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출금해서, 그쵸?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출금의 합계를 보시면 돼요. 근데 월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월계는 마지막 이게 6월달이니까요. 요 6월달만 물어보는 거고, 이게 5월달에도 월계가 있죠, 그쵸? 월계가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에도 월계가 있죠. 이 월계는 한 달 한 달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뭐다? 1월달에서 6월달까지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6월달 맨 마지막에 있는 누적액, 누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누계의 출금은 얼마이다? 6,550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서 6월까지 매입 전자 세원간세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원간세에 대한 매수가 나온다. 그쵸?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고 했죠? 세원간서 합계표. 부가치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세원간서 합계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날짜는 4월에서 6월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죠. 자, 매입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매입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매입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원간세 매수가, 전자본의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누가 많아요? 기린전자. 그렇죠? 그래서 기린전자가 가장 매수가 많은데 답은 뭘까요? 답은 5가 아니고요. 그냥 거래처 이름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이름인 기린전자를 한글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일기예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이렇게 자, 매입을 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카드로 되는 거죠. 그럼 매입의 카드 과세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형 선택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매입의 카드 과세를 알 수 있는 유형을 언급하게 된다면은 매입 매출장, 그렇죠. 여기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관리에 매입 매출장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날짜는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매입이니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과세니까 카드 과세 57번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매입세 공제액이 얼마냐를 물었으니까 부가세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누계 금액을 우리가 정답으로 해야 되는데 그 누계 금액은 누구? 분기 누계 금액인 36만 원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기 기간의 반기. 이 반기는요.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니까 이렇게 36만 원만큼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장부 조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상으로 100회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